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주요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좀 보시죠. 아직 장이 마감이 안 됐습니다. 애플이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시총 3조 달러를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엔비디아 상승세 좀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는 리콜 소식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한 0.8%대 상승하고 있고, 최근 강세를 떨친 브로드컴 연 4거래일 연속, 정확하게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ML 홀딩스 그리고 AMD도 강박 보이고 있고요.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도 3.57%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이런 상승 배경 잘 아시다시피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선언과 내년도 금리 인하를 시사함으로써 3대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죠. 핀비즈닷컴 잠깐 가보죠. 핀비즈닷컴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죠.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부터 FOMC 회의 성명서 나온 이후부터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요. 이 시점부터요. 파월 연준 의장은 한 성명서 발표 이후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37,000포인트를 뛰어넘었습니다. 1.4% 오르고 있고, 나스닥 지수 1.34, S&P 500 1.35%,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3.48%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연준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024년도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를 했고요. 계속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순서인데요.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연준이 정책 완화 협상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제 말했고, 최신 점도표에는 내년도 3분기에 금리 인하 3분기 요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3분기가보다는 세 차례 금리 인하 요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석을 달리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는 경제 악화보다는 정상화의 신호일 수 있다. 정책 위반자들은 2025년 말까지 연방 기금금리가 3.6%로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점도표가 어떻게 좀 바뀌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회의에 나온 이 점도표거든요. 이전에 나온 점도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거 이제 지난 9월에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요때 보게 되면 요때 보게 되면은 내년도에 한 차례 인상할까 말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점도표는 이제 무려 이 세 개, 하나, 둘, 셋, 이 세 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25bp씩 세 번이니까 75bp 내년도에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시장은 환호성을 지른 거죠.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경제 악화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정상의 어떤 신호이면서 25bp씩 세 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 점도표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습은 지난 9월 점도표보다 더 빠른 인하 속도를 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25bp씩 인하하게 되면 내년도 연방 기금리는 4.6%가 될 것이다. 이 소식에 시장은 흥분을 했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이에 따라 요것도 보시죠. 여기서 financehowie.com 보게 되면 일단 VIX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죠.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12.07까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자, 다우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52주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전 이제 여기를 아주 뛰어넘고 강하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 다우지수가 37,090포인트 오늘 장대 양복으로 뽑아주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1301원 구전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1319원이었죠. 자, 지금 한 18원 정도의 변동성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에서는 무려 4.35포인트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길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 미국 시장의 이런 호재로 우리 시장, 양시장 어제는 금리 그러니까 FOMC의 경계감과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가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 때문에 양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결과로 상승 출발이 유력합니다. 근데 그 상승 출발한 다음에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건가? 왜냐면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떠서 시작하게 되면 양도세 대주주 관련 주식 양도세 요건 같은 경우도 대주주 요건도 완화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떠서 시작하게 되면 또 매물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심리는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좀 강하게 내비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 시장은 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예의주시해야겠죠. 또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69.65달러, 어제보다는 1.51%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 102.98포인트 기록했고, 반도체 ETF는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게 되면요. 1.27%네요, 현재는. 자, 이런 모습.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S&P 500 맵을 보시죠. 자, S&P 500 맵 1.16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나왔는데 보시죠. 1.67이군요, 지금요. 1.67% 상승 마감했고요. 자, 테슬라 0.96, 한 1%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기사 나오죠. 테슬라 자율주행 선두시의 의문 200만 대 리콜. 이 소식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요것을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1.24 1.24인가? 환자랑 이게 조금 늦죠. 핌지닷컴이 조금 좀 늦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제 이 정확한 수치보다는 일단 애플은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쉬어가고 있고, 어제 급락했던 오라클 한 2% 가까이 반등을 보여줬고, 엔비디아 0.69. 근데 오늘은 이제 요쪽 메가캡보다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융주, 특히 지역은행주가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일라이 릴리 급등했습니다. 2% 상승했죠. 머크도 상승했고, 파이저는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틸리티 동반 상승을 좀 보였죠. 자, 반도체주는 이제 브로드컴 아까도 봤지만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내년도 이제 시사함에 따라서 그동안 좀 약했던 업종도 오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수 오르니까 당연히 지수 관련 인덱스 ETF 다 올랐죠. 스파이, SPY, QQQ, DIA 다 올랐죠.
반대로 이제 인버스 ETF는 다 빠졌죠.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역시 다 올랐습니다. 반도체 3배짜리 4.12% 올랐고요. 인버스는 하락, 반도체 지수는 1.32%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ETF 다 올랐고요. 부동산 관련 ETF도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물짜리 국제본드 ETF도 2.2%대 상승세 이어졌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인버스 관련 ETF는 대부분 오늘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증시. 부럽습니다. 그럼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봤을 때, 자, 여기서 쭉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결국은 지난 11월 달에 이걸 좀 자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11월 2일 날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이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나시니까 성공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또 지나고 보면은 악재가 거듭했을 때, 신용 반대 매물이 급증할 때, 그때가 또 지나고 나면 저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은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랄지 로봇 이렇게 쭉 또 테마별로 움직였고 정치체마저 움직였지만 이른바 이제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또 크게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우리 시장은 미국 같은 지수 상승을 좀 따라가지는 못했고, 또 어제 또 헛발질하면서 시장 밀렸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크게 상승했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한편으로는 좋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고민스럽기도 하죠. 자, 외신 기사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정책 완화를 막 시작하기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내년도에 이제 금리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테슬라가 무려 한 200만 대 이상 리콜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토파일럿 컨트롤 장치 문제로. 그래서 이제 리콜 대상은 2012년에서 2023년도 3년형 모델 S, 그다음에 2016년에서 2023년까지 모델 X,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23년형 모델 3, 그다음에 2020에서 2023년형 모델 Y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오늘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게 되면 이 점도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정을 보게 되면은 12월 오늘이 14일이죠. 일단 파월 의장 기자회견 끝났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에요. 4마녀가 달뛴다. 그리고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DX 부분 있고요. DS 당석이라는 종목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민간 사업자 선정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 오늘 소매 판매. 그 다음 또 인텔의 행사가 있습니다. AI 에브리웨어 행사가 개최가 된다네요. 자, 인텔 어제 종가는 어떻게 끝났나요? 인텔이. 자, 보통 미국은 이런 이제 행사 있을 때 주가 좀 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AMD도 행사 있을 때 주가가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ECB, BOE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는 점, 4마녀가 좀 날뛴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 상승에 따라서 상승 출발한 다음에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호재 노출에 따른 또 차익 매물, 특히 이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불확실성이 더 잡을 것인가, 자리를 좀 잡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중요하다. 자, 구글링으로 봤을 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치면은 기사가 이런 겁니다. 올 연말 큰손 개미들 1조 매물 폭탄 쏟아내나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해. 뭐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주식 양도세 완화는 고려 안 해. 뭐 지난 11월 한 초순경에, 초순이니까 중순경에 뭐 10억에서 50억 이상 50억으로 완화한다. 이거 뭡니까? 네. 그걸 또 상당히 또 기다려 왔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시장은 미국 시장 저렇게 올라간들 우리 시장은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매물 또 부담을 느끼는 거죠. 또 수급적인 문제가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어제 차트 보게 되면 완전 다르죠, 지금요. 네. 요즘 코스피 지수하고 다우지수 비교해 보면 다우는 이미 이만큼 뛰어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어제 우리 시장 이렇게 음봉으로 1% 가까이 밀었잖아요. 코스닥 1.22% 하락 마감했고, 이 한계치에 참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항시 연말에 부각되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는 4거래 연속 개인들 팔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수급 부담.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고 종목 올라가면 사고 싶어도, 떨어지거나 올라가나 좀 사고 싶어도 이 대주주 양도세, 네, 이 10억 대주주 요건 비율로는 1%, 2%, 4%죠.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요거에 대한 매물 부담으로 관망세가 짙단 말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이후에 이 전강 이후에 후강까지 이어지냐, 아니면 전강 또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가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장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가 부각되죠. 이른바 이제 CXL 테마가 좀 부각되면서 좀 소외되었던 반도체 관련주가 급부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 네, CXL 시장 진입 본격화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냐, 인공지능 시대로 도래하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디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걸 이제 극복할 카드로 CXL을 꼽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테마로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 전다, 뭐 이런 것들이, 네, 부각됐고, 이제 뭐 네오셈 같은 건 상한가를 그러겠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또 얼마 있을까? 또 뭐 테마가 이거저거 나오니까, 또 정치 관련 테마주는 또 새로운 게 부각되면서 묻지마식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냥 멋지게 삼성전자 오르고 멋지게 이차전지 오르고 이런 게 없다는 이겁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 부분 좀 약했잖아요. 이차전지 약화는 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차전지 관련주가 미국의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 시사로 인해서, 네, 네, 상승 출발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얼마나 좀 강하게 좀 이어질지, 네, 그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지수가 오르려면 반도체나 2차전지 심리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하튼간에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이, 네, 국내 증시에도 하루 종일 쭉 상승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장마음 공시 한번 보시죠. 어제, 네, 간단하게 보시죠. 자, 뭐 우선주들이 눈에 띄고, 네, 정치 테마주 일부 종목군들 움직임 좀 나왔네요. 자, 태영건설, SBS 이런 종목은 시간의 하락,
자, 어제 신규 상장한 블루엠텍은 시간에 의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베셀 뭐 이런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은 동일철강, 아이진, TN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군들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사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와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특징주 이 태영건설이 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 봤지만 CXL 관련해서 네오셈, 오킨스전자 뭐 증중중 뭐 이런 많이 나오죠. 코리아 서키트 뭐 뚝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삼성, ASML, 차세대 EUV 양산 기술 관련해서 EUV 관련주들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상당 부분 개별 테마가 어제 날뛰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 상승에 따라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죠. 자, 어제장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들 보게 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삼성전기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JIP엔터 순매수. 기관은 WCP, 동국제약,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순매수했네요. 연기금은 동국제약, TCK,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시장 아주 멋진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3대 지수가 급등 마감하는 모습 국내 증시에도 오늘 호재로 좀 작용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